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초경제 수학 특강 이번 시간에 챕터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일 변수 함수의 미분과 그 활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분계수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약간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분계수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분이라는 게 굉장히 작을 미자니까 굉장히 조금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되는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충분히 작을 때, 아주 작을 때야 그때 차분계수를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뭔가 이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x가 0에 가깝도록 눈곱만큼 쬐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보낸다는 거예요. 극한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델타 x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x가 0에 가깝도록 이제 0은 아닌데 0에 가깝도록 쬐끔 변하게 되면은 요걸 좀 다른 기호로 표현을 하자 해가지고 그 순간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간 그 시점 약간 변하는 그 시점에서 표현하는 거 이걸 디퍼런셜해서 D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dx, dy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엄밀하게 하면 이제 요거랑 또 편미분, 전미분 다 나눠서 기호를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요렇게도 쓰시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그 기호의 엄밀성 하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가 보면은 이게 엄하게 가잖아요. 경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도 그냥 때로는 쓰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엄밀하게는 약간 차분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게 이제 x가 눈곱만큼 변했을 때 그러니까 눈곱만큼 쬐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평균 변화율과 구별해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리미트 델타 x가 0에 수렴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x의 움직임이 아주 0에 가깝게 쬐끔만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했을 때 느낌표까지 있잖아요. 매우 작게 변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x가 1만큼 움직일 때 반응하는 y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합니까? 그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사과의 소비량을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아니면 한 상자, 두 상자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조그맣게 잘게 쪼갠 거야. 물방울이다, 콜라다 그러면 이게 콜라 한 잔, 한 캔 이게 아니라 한 방울 더 나가서 막 아주 잘게 쪼갠 거야. 그래서 사과의 소비량이 0.0001개 뭐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랬을 때 증가되는 만족도가 0.0002개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이 이렇게 델타 x가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크기 20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사실 이제 x가 하나 움직였을 때 20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아주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그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어요. 미분계수 20이라는 게 실제로 사과를 하나 더 먹으면 만족도가 20이 늘어나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약간 눈곱만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작은 순간이라는 그 표현을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분계수 했을 때는요 이 변화 크기 할 때 여기 보시면 x와 y의 변화값 그 두 개의 점을 이은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분계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차분계수는 움직임이 이산적이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상의 두 대응점을 연결한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분계수는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x가 아주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얼마나 y가 변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분계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대응점을 연결한 것인데 미분계수는요 아주 조금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순간 그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x값이 x0에서 x1으로 변했어. 그러면 그게 A점에서 지금 y가 y0에서 y1으로 변했어. 이거 감소하는 걸로 했는데 뭐 감소하는 걸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x1에서 이렇게 x0로 감소하면 우리가 차분계수다라고 하면 A점과 C점을 연결한 요게 바로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요 확대해서 여기다 표현했어. A와 C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이게 크게 되는 건데 요 X 변화하는 크기가요 점차 줄여서 요 X 델타 X가 조금씩 줄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이거 좀 색깔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만약에 이 직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래서 지금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죠. 여기까지 변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변화했을 때 나타낸 건데 x의 변화 크기 델타 x를요 줄여요. 줄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변화했다라고 줄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요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x값이 요만큼 변화했다 할게요. 그럼 요만큼 변화하면 요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연결하면 요렇게 직선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를 해보면 x값이 아주 눈곱만큼 변화했어요. 그래서 x값이 델타 x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쬐끔 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처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파란 색깔이었다가 녹색 색깔이었다가 핑크 색깔이었다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가게 되는.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면은 물론 요 A점도 이렇게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말은 접선의 기울기지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A와 요만큼 변화한 크기, 요 변화한 크기가 0.0001만큼 변화한 거죠. 그래서 델타 X가 거의 뭐 0.00000 그만할게요.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지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우리가 그 순간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맥락이지만 돋보기로 확대하면 역시 이것도 크게 가로지르는 평균 그런 얘기랑 차분계수랑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미분계수 이렇게 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자, 근데 요거는 그냥 당연히 충족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분은요 언제 가능하냐면 연속적이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에서만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건 이제 약간 컨티뉴어스하게 조금씩 변해서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 그래서 사과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0에 가깝게 조금 변해야 되니까 잘게 쪼갤 수 있는 가분성을 전제로 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그냥 부드럽다 생각하셔도 돼. 왜냐면 요런 그림처럼 이거 부드럽지 않잖아. 뭐가 하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꺾여서요.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꺾이는 점, 첨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 이렇게 볼 필요 없이요. 그냥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하는 얘기는요. 거의 다 미분이 가능한 것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이게 다 경작에서 쓰이는 예제입니다. 어떤 한 흡연자의 효용이 다음 그래프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담배를 피는데요. 3개 비해서 8개 비로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담배를 개수를 개비라고 하나 봐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흡연량에 따른 흡연에 따른 효용의 평균 변화율 약간 이게 한 개 효용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체 흡연에서의 평균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흡연의 평균 효용을 그래프에 직선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x분의 y 이렇게 u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3개에서 8개로 소비량을 늘릴 때 우선 첫 번째는요.
늘릴 때면 이게 x가 이만큼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델타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게 효용이 이만큼 변한 거와 델타 U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면 원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x 값이 얼마였었는데 얼마까지 증가했니?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요게 평균이야. 요게 어떻게 보면 요게 저기 보시면은 8개로 변하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요게 평균 변화율. 표현을 여기 뭐 흡연의 한계 효용 자꾸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그냥 평균 변화율이다. 변화율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이제 한계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한계는 요 흡연량이 3에서 8로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3에서 눈곱만큼 조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요게 우리는 한계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 변화율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요. x분의 y 전체 흡연량에서의 평균 효용. 이게 뭐냐면 전체 흡연량이니까 내가 담배 3개비를 먹었다 그러면 그때 평균은 여기서부터 이거니까 원점에서 기울기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x분의 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x가 이만큼이고 u가 이만큼이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이게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 한계 변화율 막 이렇게 할 텐데 요거랑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얘기는 바로 뭐냐면 원점에서 그러니까 나타내는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8개를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여기 x분의 u 이렇게 되면 x가 8이잖아, x가. 그리고 u니까 이거잖아, 이거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점에서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정신 없으신가요? 별거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요거 나타내는 것은 그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순간인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크게 평균 느낌으로 해서 표현했고요. 순간, 평균 변화율, 한계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냥 x분의 u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유사한 거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막걸리를 생산하는 어떤 한 기업의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1000단위에서 아주 적은 양을 조정한다 가정하고 그래서 요만큼 조금 변하는 거야. 디퍼런셜 D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X가 막걸리의 개수가 그 순간 조금 변하는 거예요. 눈곱만큼 0.0001방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C 비용이 얼마나 변합니까?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1000단위에서 나타내면 이 접선의 기울기야. 이 변곡점에다 그려가지고 좀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여기를 할게요. 여기 A가 여기 딱 할게요. 여기 변곡점보다는 요게 좀 더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눈곱만큼 조금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내는 게 요게 바로 한계 이렇게 승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x분의 c 이렇게요. 생산에 따른 비용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총 비용을 몇 개 생산했니? x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 내려주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게 막걸리 x분의 이만큼 총 비용이니까 원점에서 기울기라니까 얘는 원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기울기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원점에서 기울기를 생각해 보신다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x분의 c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평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 그래서 이 각도가 평균이 커요? 한계가 커요? 네, 이 A점에서는 지금 평균이 한계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점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할 거예요.
한계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A점을 좀 다시 이동을 시켜서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색깔을 쓸 수 있을까?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B 그럼. 자, 그럼 B점에서요 우리가 평균과 한계를 계산해 봅니다 하면은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한계는 이거라니까 이게 한계라니까요. 녹색깔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라니까 원점에서 이거 기울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이야. 그러면 여기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점에서는 그 순간의 그 한계보다 평균이 더 작아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한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소비함수 우리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었으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학자가 미국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득과 소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단기와 장기의 소비 행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단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소비 이론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설명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냥 그러려니. 근데 이게 너무 그러려니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설명을 했어요. 단계는 소비 곡선이 양의 절편을 갖고 이 단계니까 여기 양의 절편이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직선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 단기에 S short run consumption 곡선 이렇게 표현하면요. A 플러스 B 소득을 DY 해서 disposable income 해서 DY라고 쓴 거예요. 요렇게요. 단기 소비 함수니까 SR 넣는데 아무튼 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식을 굳이 쓴다고 하면 롱런 컨섬션 커브 요거 보시면 자, 소비와 관련된 곡선을 보시면 이 절편이 여기 보시면 장기는 없어요. 빵이야. 그래서 장기에는 소비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고 기울기는 1보다 작은 그러니까 A는 없고요. 그냥 기울기는 B는 아니지.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dy 이런 식의 꼴이 되는 겁니다. 요 베타와 B를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고 B도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사람이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선이다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베타와 B는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볼까요? 장기 소비에서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이거 디스포저블 인컴이 이렇게 약간 변했을 때 소비는 얼마나 변합니까?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니까 이거와 단기에서의 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잖아. 여기 보시면 요 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장기 소비 성향은 장기의 한계 소비 성향은 이거잖아. 이게 장기야. 단기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잖아. 단기보다 장기가 더 커요. 여기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성향이야. MPC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야. 요거 B. MPC가 요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DY, Disposable Income으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B 이렇게 되겠죠. 장기는요. 장기의 한계 소비 성향은 MPC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인데 거시경제학에서 할 겁니다. 요 베타 아닙니까? 이걸로 미분하면 베타 이렇게 돼요. 어느 게 커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일정해요. 단기 한계 소비 성향과 또 장기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한데 자, 이번에는요. 평균 소비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고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단기 소비에서 소득의 평균 소비를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단기 소비 곡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짝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직접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소비 함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요. y축 절편이 저기 양의 값으로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만 찍어볼게요. 여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 하면은 원점에서 기울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 접선의 기울기가 1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원점에서 기울기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요거 어떻게 돼요? 점차 작아지죠. 직접 구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단기에 평균 소비 성향 뭐라고 쓰냐면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균 average입니다. 이거는 소비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를 DY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상적인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비함수, 단기 소비함수를 DY로 나눠주는 거야. DY. 이 변수가 D 곱하기 Y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두 개로 DY 이렇게 쓰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저자분께서 DY 이렇게 써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해주세요. D 곱하기 Y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는 그냥 Y에다 하첨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변수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디스포즈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교수님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 dy 그래서 일부러 가로로 묶은 거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거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b잖아. b dy 지워주면 b 더하기 dy분의 a a는 어떤 상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dy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dy가 클수록 여기 보시면 dy가 클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거 경제학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은 작아지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을 dy 평면에 나타내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뭐 약간 직각삼각선 형태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4번은 단기와 장기의 평균 한계 얘기하는 건데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해설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그대로 거시경제학의 소비함수에서 평균 한계로 그대로 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분계수 부호를 좀 볼 거예요. 1차 미분 부호다, 미분의 부호다 라고 하면 1차는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차 미분계수의 부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A점에서 보세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변화했을 때 Y값도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 C점 한번 볼게요. C점. A와 C를 먼저 비교해서 보세요. C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X값이 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dy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변화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변화의 방향이 일치한다.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라는 것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 주어진 점에서의 우리가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게 바로 1차 미분 부호예요. 자, 그러면 여기 B점은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보시면 어떤 값에서 이렇게 뭔가 꼭대기, 극대값, 극소값 구할 때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돼요. 주어진 제한된 구간에서 이 B가 이제 여기 보시면 산 봉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X가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거야. 근데 Y값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빵 이렇게 놓은 거예요. D도 마찬가지야. D도
D도 이렇게 보면 산 이렇게 골짜기가 되는 건데 골짜기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X값이 변했을 때 Y값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A와 E점에서는 여기 dx랑 dy가 0보다 크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치한다. 변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요 dx분의 dy가 0보다 작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자, b와 d 같이 dx분의 dy가 제로다 이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지라도 y값이 변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x가 이제 원인 변수가 되는 분모에 해당하는 변수값이잖아. 그게 변했을 때 분자 그 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1차 미분값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뒤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여기 dx분의 dy 요게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냐 음수냐 양수냐 해가지고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a 있잖아요. a. 그러면 변화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추가적으로 1만큼 움직이게 되었을 때 y는 얼만큼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 a만큼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얘기하면 dy는 얼마나 변화합니까? 라고 하면 dx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 마이너스 a고요.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요만큼 변화한 거야. 이해 가시죠? 그 y값이 얼마나 변화하니?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a만큼 변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어떤 y라고 놓고 이걸 x라고 놓으면 x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 표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뭐 예제인데요. 철수와 순이가 서로 아바타 카드 한 장과 사탕 2개씩 교환하고 있어요. 철수는 아바타 카드를 사탕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철수가 이렇게 있고요. 아바타 카드가 이제 X야. 여기 순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철수는 아바타 카드를 사탕으로 바꾸는 거니까 아바타 카드를 줘요. 아바타 카드, 이 X야, X.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사탕을 Y니까 Y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서로 바꾸는 거니까 아바타 카드 한 장 주고 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거 마이너스 빼버릴게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X를 하나 줬단 말이야. 하나를 아바타 카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줬으니까 아바타 카드가 하나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델타 X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사탕을 2개 받았어. 그러면 2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뭐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거 이제 철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자, 순위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탕을 2개 줬어요. 사탕을 2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써도 되겠네. 사탕을 2개 줬으니까 아바타 카드는 몇 개 얻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사탕을 2개 주고 아바타 카드는 하나 얻게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이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1차 미분계수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충격 주는 게 분모에 가면 돼. 소득이 증가했을 때 맥주의 소비량은 어떻게 쓰면 돼요? 아니, 분모에 소득이 들어간다니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맥주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맥주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했으니까 증가한다.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맥주 소비량이 증가한다. 2번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 가격 이렇게 P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요. 자동차 가격이 변화했을 때 상승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자동차 구매량은 줄어든다. 이게 델타 자동차 구매량 이렇게 할게요. 구매량. 근데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요. 석유 가격이 델타 석유 가격 분의 델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 감소한다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시내버스 요금, 델타 시내버스 요금 분의 상승하면인데 택시 승객, 델타 택시 승객 같이 늘어나요. 0보다 크겠죠? 이해 가시죠? 명품 가방은요.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자, 명품 가방의 가격을 이렇게 쓸게요. 델타 P 그리고 잘 팔린다. 이게 Q,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판매량을 Q라고 하면 잘 팔린다.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증가한다니까 부호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차 미분 부호만 보고요. 2차 미분 부호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냐면 2차 미분계수의 부호는 그 곡선이 수평축에 비추어 봤을 때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여기서 만약에 눈을 가지고 보면 오,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눈을 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목한가 볼록한가를 놓고 보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평축과 수직축인데 여기가 수평축 아니겠습니까?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되면 볼록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X로 한번 미분을 한 다음에 이게 1차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한 번 더. 그래서 이걸 2차 미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차 미분의 의미가 뭐냐면 그 순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한 값이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미분했다는 것은요. 한 번 더 기울기 값을 한 번 더 미분을 한 건데 그거 의미는요. 이렇게 써요. 이게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다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복잡하잖아. 한 번 미분했죠. dx, dy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또 미분하는 거야. 또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미분교를 또 써야 돼 이렇게. dx 이걸 x로 한번 또 미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파란 색깔 부분을 뒤로 내려서 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요. 그러면 dx 분의 d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써. dx 분의 dy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복잡하단 말이야. 이걸 복잡해서 그냥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dx는 어떻게 됩니까? dx는 이게 두 개가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dx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dx 전체가 2배 곱해졌다는 의미예요. 이거 어떻게 돼? dy, d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d의 제곱,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아 이거 의미고 원래는 이거 의미인데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이거는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요게 뭐라고요? 요거 dx분의 dy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기울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밑에서 봤을 때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치, 오목하게 된다라는 거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목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보는 건데요. A점에서 기울기는 플러스야. 근데 B로 갈수록 점차 X가 커질수록 점차 A에서 B로 B에서 C, D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잖아요. 절대값 말고 이거는 오히려 0이 되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X가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제로죠.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제로가 되고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그거 기울기 자체가 음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게 되고 변화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제 마이너스였잖아. 여기 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얘가 이제 A점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XA라 합시다. 그래서 여기 XA에서는 얘가 이거 0이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울기의 기울기 값인데 처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점점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 XB일 때는 좀 작아졌어요. XB일 때는 좀 작아졌고 XC일 때는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XC일 때는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0이 하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그리진 않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게 있을 거예요. D일 때는 더 커졌어요. D일 때는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면 접선의 기울기에 그거의 기울기 나타내는 한번 미분한 겁니다. 그게 플러스. 예, 그냥 이건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증가한다. 기울기의 기울기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dx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x 한 번 y를 미분한 거를 또 한 번 미분합니다. 이걸 뜻해요. 이거 값이 점차 플러스 형태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보면 이게 볼록하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을 파악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많이 쓰이게 되는 게 뭐냐면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요 그림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수평축에 나타나는 게 만약에 사과의 개수 이렇게 나타낼게요. 여기다가 살펴보면 이게 효용이라 합시다. 효용. 그러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한계 효용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과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표현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사과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야. 요 점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더 이렇게 점차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점차. 그래서 이렇게 한계 효용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한계 효용 자체가 점차 작아진다. 그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걸 이제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체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 체증할 때는 여기서부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죠. 그때는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할 때 좀 쓰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우리 생산함수 관련해서 많이 쓸 거예요. 사탕을 만드는 어떤 기업이 자, 노동을 점차 투입을 해가지고요. 변화되는 생산량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요거. 이게 바로 뭐냐면 델타 L분의 델타 Q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노동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순간 변화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한계 생산량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순간 변화율은 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플러스였다가 A1점일 때 더 커졌다가 변곡점일 때 제일 커지고 다음 B점일 땐 좀 작아지고 그 다음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점차 투입을 증가시키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게 노동과 생산량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노동이 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노동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플러스잖아. 그다음에 여기가 제로가 되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 극대가 되는 것이고 더 가게 되면 우선은 그때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더 이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라고 할게. 그러면
요점 볼게요.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는 음이잖아.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 자체가 이거는 0보다 작아요. 이건 뭐라고? 여기서는 그치, 여기를 지나게 되면 이건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 자체가, 여기다 표현할게요. 노동 투입을 증가시켰는데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노랑으로 할까요? 노랑. 여기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영역. 여기는 한계 생산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NPL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뭐냐면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 자체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한계, 그리고 한계가 바로 총 생산과 관련된 총 나타내는 곡선의 그래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여기 노동의 한계 생산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거를 미분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점 근방이라 했습니다. A점 근방 보시면 이거는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잖아. B점 근방은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살짝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우리가 경작에서 많이 할 거니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살짝 가볍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있는 것처럼 총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바꿀게요.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또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거는 노동이고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노동이고 여기가 한계 생산이라 할게요. 마지널 프로덕트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 영역에서까지는요.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연두 색깔, 녹색깔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핑크 색깔 나타내는 색깔에서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총생산과 한계 생산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배우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프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분 부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담배 X야 X. X를 피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담배를 피울수록 만족도가 U인데 높아진다.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 부호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갭이 흡연할 때까지는 갭이당 만족도가 커지지만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작에서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게 되지만 이렇게 5개째가 극대가 되고 5개를 넘어서게 되면 갭이당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바늘 생산 업체의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A점과 B점에서 여기 보시면 바늘 생산의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거야.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지. 한계 비용은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시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잖아. 0보다 크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저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 비용이 떨어지게, 여기 한계 비용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체감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점에서는. 그치, B점에서는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B점에서는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선 비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B 영역에서는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 이윤곡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생산자의 최종 목적은 이윤 극대화하는 거죠. 이윤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극대가 되는 점에서 표현해봐라. 극대가 뭐냐면 여기가 가장 이윤이 높은 점 아니겠습니까? 극대가 되는 점에서 1차 미분 계수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자 수평축의 Q가 생산량이야.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여기 이윤함수 요게 빵 되는 거 이때가 바로 극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0보다 크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걸 표현하게 되면 dq d 파이 요거는 0보다 크다. 여기는요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미분계수 나타내게 되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극대가 되려면 요것도 여기 보시면 미분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근데 이거는 극대는 아니잖아. 극소잖아. 그럼 어떻게 파악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제로였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2차 미분계수 부호가 이거 로테이션 식 쓰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자, 부호값이 어떻게 돼? 점차 크기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작다가 제로가 됐다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는요. 가볍게 할 때는 여기 1차 미분계수만 이용해가지고 극대값 또는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2차까지는 이제 약간 뭐 학교에서 보통 할 때는 표현하긴 합니다. 오목하냐 볼록하냐 할 때요. 근데 그냥 우선 1차까지만 잘 보셔도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다음 그래프에서 A점에서 1차 미분계수 값이 0일 때에도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오. 2차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 보시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커지다가 얘는 이제 제로가 아니고 애매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점차 접선의 기울기 작아지다가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차 미분계수의 부호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값을 갖거나 우리가 이게 극대값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잖아. 여기까지 간다 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극소값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분계수의 부호가 갑자기 커지다가 갑자기 점차 작아지다가 점차 갑자기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와 관련된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프랑 접목시켰는데 한계라는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게 1차 미분계수고 2차 미분계수는 이게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평균과 한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평균과 한계는요. 우리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